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 중간 정도 임금과 노조의 파격적인 경영 참여 등이 제시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서 불신한 최모 씨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모임을 후원해왔으며 부친은 항일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5.18 기념재단이 5.18과 8.15 광복의 의미를 접목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입니다. 서해에 오징어떼가 몰려들면서 또다시 중국 어선들의 우리 여장 넘보기가 시작됐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핵심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임금은 얼마고 일자리는 몇 개나 만들어지는지 먼저 김철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밑그림은 자동차 대기업으로 하여금 별도의 자회사를 세워 공장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공장 설립을 위한 기업 투자를 이끄는 핵심 요인은 현재의 현대, 기아차 같은 대기업 직원들보다 임금을 낮게 책정해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대기업 브랜드의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일자리 10,000개 정도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청사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도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를 이 모델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하고 요걸 이제 하겠다라고 한 뒤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임금을 낮게 책정하긴 하지만 1차 협력업체나 광주 지역 평균 임금보다는 높은 중간 지점을 설정해 이른바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년 전 독일의 폭스바겐사도 본사 직원 월급의 80% 수준인 5,000마르크짜리 일자리 5,000개를 만들어 성공했다며 광주도 못할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비록 본사 직원보다 임금은 적지만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이제 좋은 일자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돈만 많이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은 다시 말해서 이제 임금은 적정 임금을 좀 받더라도 더 많은 어떤 이제 경영 참여를 할지. 광주시는 이번에 제출된 용역 보고를 바탕으로 컨퍼런스를 열어 공장을 언제 세울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일정을 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 같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 방안의 지역 경영계는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며 환영한 반면 노동계는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기존 근로자의 임금보다 덜 받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 모델로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광주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과 100만 대 생산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광주 경영계는 제조업 기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즉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잘 사는 광주를 만든다는 것인데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경제도 회복되고 창조 경제도 실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적정 임금이라 하지만 종전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명분이 될 수 있고 별도 법인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현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그것을 삭감하는 형태로 해서 4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또 신규 공장이 종전 임단협이나 관행에서 자유로운 총체적 실험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해고 등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 비춰볼 때 완성차 업체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아직은 의문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견딜 만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3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근길에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동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내내 맑은 날씨 속에 아침 저녁은 선선하겠고 낮 동안은 예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80대 할아버지인 최연열 씨가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수요 집회에 참석했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도 후원해왔습니다. 평소 민족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데요. 최 씨의 아버지는 항일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분신을 해 3도 화상을 입은 81살의 최연열 씨가 119에 의해 긴급 후송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최 씨는 2013년 5월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사무실을 방문해 활동을 격려한 뒤 이듬해 4월부터 후원 회원으로 활동해왔다고 시민모임은 밝혔습니다. 최 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받은 보수의 일부를 매달 시민모임에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국권회복과 민족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최 씨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있을 때마다 법정을 방문해 할머니들을 격려하는 등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천히 오셔서 우리 어르신 거 보고 손잡아주고 참 같은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고생하신다고 어찌게 지내시냐고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친절 있게 고맙고. 최 씨의 아버지는 1932년 6월 조선 독립을 위한 영암 영보 농민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해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독립유공자 추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복 7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이어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시죠. 이런 할머니들 곁을 묵묵히 끈질기게 지켜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국원 공동대표 이야기인데요. 김민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는 원래 기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이야기를 기사로 썼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해방된 고국에 돌아와서 더군다나 80이 넘으신 이 나이까지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숨어 사는 정도까지 8년 전 생업을 그만두고 시민 모임을 만들어 할머니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기소 가가지고 그냥 자벽 그런 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8일간의 1인 시위, 지리한 법정 다툼, 전범기업 미쓰비시와의 협상 결렬까지. 함께 싸우는 할머니들은 미안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미안하지만은 시위할 때 208일 날 시위할 때 큰 눈말아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둘이 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 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준 것으로서도 너무 고맙고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제 그만 놓으시고. 하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기나긴 싸움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비록 질 때 지더라도 누군가는 할머니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게 동시대인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복 이후 광주와 전남의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주와 전남의 생활 변화상을 분석한 결과 인구는 1955년 312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327만 4천여 명으로 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같은 기간 8.6에서 111.4로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사망 원인의 경우 1948년에는 폐렴과 노쇠가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2013년에는 악성암과 뇌혈관 질환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조선 총독부가 편찬한 일본어 교과서를 복원했습니다.
전남대 김순전 교수 연구팀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3월 국민학교령에 준해 조성 총독부가 편찬한 초등국어 등 모두 12권의 교과서를 복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제감정기에 발행된 교과서에는 전쟁 관련 사파가 상당수 등장하고 등장인물도 일본식 이름으로 수록돼 있다며 교과서 복원을 통해 근대 한국 초등교육의 실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5.18 기념재단이 5.18과 8.15 광복의 의미를 접목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입니다. 기념재단은 내일과 모레 저녁 7시 5.18 기념공원 야외광장에서 팝재즈와 힙합, 국악 등 총 9가지 장르의 거리 공연을 선보이는 메이플라워 버스킹 페스티벌을 엽니다. 또 인테리어 소품, 액세서리 등 9가지 수공예 품목 작가들과 함께하는 벼룩시장이 운영되며 모레 오후부터는 무박 2일 동안 5.18 민주광장에서 광복 7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35주년을 기념하는 백인의 5월 정신 릴레이 아트를 개최합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음식을 먹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의 유명 식당에서 잇따라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생고기 등으로 유명한 광주의 모 음식점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고기를 먹은 일가족 5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 일부의 가건물과 음식점 고기에서 일군 법정 전염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고 보건당국은 영업정지 1개월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일주일 정도 야식 탓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고기잖아요. 이재민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전체 주방에 공간이 없어. 광주의 또 다른 소고기 전문점에서도 지난달 생고기 비빔밥을 먹은 19명에게서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손님과 음식점 종사자 1명에게서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렐라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신고가 늦게 되면서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나흘이나 계속됐습니다. 모든 설사 환자분들이 공통된 부분이 동일 음식점에서 동일 메뉴를 먹은 사실이 역학조사대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모두 420여 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음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도심에 걷고 싶은 가로수길이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서구 월드컵 동로와 동구 지호로 등 10개 구간 16km에 오는 2018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걷고 싶은 가로숲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숲길의 수형 관리와 가로정원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숲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복무제도 등 국방 의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재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수억 원대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48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담양에 식자재 유통사무실을 차린 뒤 영세상인 12명으로부터 과자와 누룽지 등 9억 4천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갚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를 공소시효 만료 50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신안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호랑이가 곰보다 강했습니다. 두산과 치른 시즌 12차전, 이 전날의 휴식 덕분인지 선선한 날씨 때문인지 체력이 충전된 모습이었는데요. 타선이 힘을 발하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대로만 해준다면 기아의 가을 야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기아의 5강행을 위한 첫 번째 조건, 김기태호 특유의 팀워크를 시즌 끝까지 유지하라. 올 시즌 기아는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팀 전체가 함께하는 야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 전원 안타에 10대3 대승. 필요할 때 터지는 안타는 물론 주자가 나가면 후속 타자가 희생타를 쳐서라도 진루시켜주고 득점까지 연결시키는 팀워크가 돋보였습니다. 기아의 5강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4번 타자 나지완의 부활이죠. 나지완 선수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시즌 7호포. 아직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쫓기는 스윙이 아닌 초구부터 승부하는 자신감 있는 타격이 전반기와 달라진 점입니다. 4번 타자로의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지만 팀을 위해서라면 타순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게 나지완 선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기아의 5강 가능성을 높여준 소위 신의 한 수는 김광수 선수의 이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선발 김병현 선수가 일찍 내려간 마운드에 올라온 김광수는 실점 위기를 노련하게 극복하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등판해 벌써 4승을 챙긴 김광수는 중간 투수가 여유롭지 않은 팀 상황에서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며 승리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좀 최근 며칠 쉬어서 좀 힘이 있는 상태였는데 스카링 포지션에 주자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 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현이 형 앞에 주자였기 때문에 병현이 형 점수기 때문에 더 신경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어떻게든 점수 안 주려고 좀 제가 오늘 제일 자신 있던 공으로 던진 것 같아요. 네. 2달 만에 홈으로 돌아온 광주FC가 전남과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광주는 홈 복귀전인 만큼 최고의 전력을 가동해 승리를 노렸지만 원활한 공격이 진행되지 않으며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광주는 전남전 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승점 1점을 추가하며 7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기아는 두산전 승리로 순위가 상승해 5위 한화와 2게임 차로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자군단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 사자군단을 잡기 위해 스틴슨 선수가 출격하는데요. 스틴슨은 삼성전 3전 3승 100%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스틴슨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윤성환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서해에 오징어떼가 몰려들면서 중국 어선들이 또다시 우리 여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워낙 수가 많다 보니 한두 척 검거하더라도 달아나는 어선들이 더 많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200톤급 무허가 중국 어선에서 대형 그물이 끌어올려집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쌍타망 어선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하다 서해업관리단에 납포됐습니다. 이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잡은 오징어는 3,000kg가량. 인근에 무허가 어선 70여 척이 더 있었지만 모두 도주했습니다. 지금 70여 척이 지금 조업하는 상황에서 조금 저희도 지도선 한 척으로 단속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를 대비해 이처럼 배에 설치하는 날카로운 쇠창살까지 준비해뒀습니다. 어선 2척이 한 조를 이뤄 자루 형태의 그물을 끌어 고기를 대량 포획하는 쌍타망 어선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금어기. 하지만 서해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잠정 조치수역에 머물다 틈만 나면 우리 어장에 침범하고 있습니다. 중국 타망 어선 수백 척이 우리 이지 수역을 들어와도 조업을 하고자 항시 대기에 있고 또 우리 국가 당속선들은 이걸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이런. 올 들어 서해 어업관리단과 해경에 납포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130여 척. 이달 초 유자망 어선들의 금어기가 해제된 데 이어 조기잡이가 본격화되는 가을철을 앞두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견딜만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은 그래도 비교적 선선한데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고요. 동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서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장성과 담양이 30도, 나주와 화순 32도, 여수는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내내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은 선선하겠고요. 낮 동안에 예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